아침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요청이 들어왔어요. 원장님들 만혹하면서 강의 듣고 여기 오신 분 한 명밖에 안 계셔. 6명이나 7명 신청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팔체질하고 또 결합한 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꺼냈더니 옆에 서 계신 그 교회랑 같이 갔거든요. 네. 해보래 연기기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때 더욱더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제도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고백해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쭉 다른 사람들 인사하고 경험을 보니까 야 진짜 이대로만 된다.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팔체질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팔체질 치법이 이렇게 유리한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은 그 오늘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이 있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서희 부회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려요? 네. 들리시죠? 네. 다 어쩌면 이렇게 다 아는 얼굴들이야.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교육이 진정 그 샵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예.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일산에서 피부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과 좀 더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이런 분야에 좀 더 미쳐 살았다는 모습이고 그거 외에는 딱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육학이라든지 해부학 이게 전부 안 한 게 없어요. 하다못해 기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근육이나 근막보다는 신경보다는 어떤 장기에 대한 어떤 걸 이렇게 그 상의의 개념을 건드렸을 때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전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우선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알죠? 우리가 이런 거는데 빠르게 지나갈게요.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그냥 찍으세요. 신경, 분포, 혈관, 내척수, 경락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사실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경, 혈관, 내척수, 경락 전부 다 내장기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장기가 좋아지려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기는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척추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들어가서 내장기하고 연결되는데 단 1초가 안 걸려요. 내 생각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호르몬 계열을 지금 다 분란을 시키고 있죠. 이게 단 1초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기는 감정적인 정체도 같이 풀어달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에너지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정체라든가 잘못된 섭생 같은 걸로 이 에너지, 이 뭉치가 어떤 부분은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차크라거든요. 메탈체. 이게 왜 중요한, 이런 차크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우리 몸의 우주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연결고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전 같은 데서 10,000볼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근데 10,000볼트가 그대로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걸 내 몸에 맞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차크라예요. 운전수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장기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좋아야지 이 차크라도 정상적으로 그게 발현이 되게 돼요. 이런 차크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천상체인데 이거를 알면 그 의식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디 차크라가 열린 거냐면 여기 미간 차크라와 부정 여기 차크라가 연결돼서 만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요. 이건 신화 같은 형태예요. 내가 신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신의 창조고림을 깨닫는 순간, 이때 저런 형태가 돼요. 저런 차크라 형태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그 척추신경을 통해서 내장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뇌가 죽어도 그 뇌사를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지만 내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거 빠르게 지나갈게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이 인맥 여기가 막히면 아이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주관하는 게 뇌라는 건 아시죠? 다들?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이쪽이 원활해야 돼요. 역시 소화관이겠죠? 우리가 근육을 푸는 거, 근육을 푸는 이유는 다 내장기의 체손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극상근, 근력 검사로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인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동맥은 이 척추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척추의 가장 큰 기능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거예요. 체중을 하체로. 근데 어떤 무거운 물건을 딱 들었을 때 하체가 갑자기 묵직해져요. 그러면 그때 이동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묵직해지는 거. 내가 든 그 물건의 힘일까요? 혈액이 간 거예요. 혈액이. 우리 몸의 혈액이. 그리고 발령기구나 대원근. 그 다음에 위경에 문제가 있으면 쇄골 부위 문제가 오겠죠. 빠르게 지나갑니다. 역시 비경에 문제가 있으면 광배근에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견갑하근에 문제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통증을 방사를 해요. 통증 방사. 왜냐하면 내장기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그 방사통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경, 메테지크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기본적으로 이쪽, 사태가 이쪽, 여기 허벅지가 굵고 굵으면 기본적으로 호두단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방광경은 장남 비골근 문제. 이쪽이 기본적으로 두터운 사람들은 신장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 방광경이나 신장경이 해주는 일이 소방수 같은 역할인데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잘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신보경 굉장히 중요하죠. 중등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체중 지지 골반 밸런스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신장경은 대요근하고 연결되고 허리하고 연결된 거 다 아시죠? 그다음에 상추경은 소원제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경은 전사각근. 그다음에 간경은 대부분 흉골지겠죠. 그다음에 폐경은 여기 정보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내장경은 대퇴근막장근. 그다음에 이거는 샵에서 쓰라고 제가 그냥 굳이 넣은 건데, 우리가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도 그걸 못해요. 오로지 마사지만 가능한 유일한 거예요. 저건 유일무이한 건데, 예를 들면 근육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근육의 가장 큰 특징. 그렇죠, 수축. 역시 베테랑이야. 근육은 수축만 해요. 지금 이거 늘어났죠? 이것도 수축된 거예요. 사실은 이완성 수축.
수축됐어요. 여기 단축성 수축이라고 해요. 근육은 수축밖에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하나가 쇼트닝이 돼서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려놨어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어디가 늘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늘어난데가 또 늘어나. 그래서 결국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절의 ROM,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 원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큐브나 뭐 이런 걸 거기다가 딱 대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풀리죠. 아프지도 않으면서. 네, 그래서 마사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수가 있어요. 살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활용하라고. 네, 그리고 이런 이 팔의 변형으로도 얼굴이 이렇게 변형되지않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사실은 저 팔의 변형은 사실은 내장기의 변형이에요. 내장기의 변형 때문에 이렇게 팔의 변형이 오고 결국 얼굴에까지 그 데미지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요새 하는 거는 그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쪽 레벨에는 내장기가 그냥 이어서 매달려 있는 거고요. 이쪽 브레인 영역에서는 아까 그 신경을 통해서 내장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존재예요. 내가 그냥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그냥 단순한 존재인데 이 안에서 근데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일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얼굴이 변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얘기하게 될 아까 금체질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금체질, 금양이나 두부이나 예, 금체질은 기본적으로 그 폐대장이 세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쪽이 가장 세기 때문에 고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생제를 더 세게 해주면 나머지 이쪽이 문제가 오겠죠. 질병이 오게 돼요. 간담 쪽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 같은 게가 취약하기 때문에 소화효 그 자체가 없어요. 예, 당직샘이 거의 생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간장인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우리 몸의 뱃속 장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앞쪽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간을 보면 여기 이렇게 크게 이쪽에 이렇게 잘 있죠. 오른쪽 우측에 우측 하단, 흉곽 하단 쪽에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장기예요. 2kg나 되는데 해부하고 해보셨죠? 이번에 중국에 가셔서 예, 간 크기가 어땠어요? 얼마 냈어요? 지금 그 해부한 것보다 2배 이상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는 정말 이만합니다. 정말 커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핏덩어리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핏덩어리. 해부한 상태는 어때요? 이게 다 빠져있겠죠? 빠져서 굳은 상태라 많이 수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데 이게 그러면 굉장히 중력 때문에 무너졌죠. 내려야 될 텐데 지금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잘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경음악 안에 뭐가 존재해서 그러냐면 그렇죠. 음압이 존재해서 그래요. 음압은 뭐냐면 위로 상승시켜주는 힘이에요. 압력을 위로. 그래서 이 횡격막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은 끝없이 하염없이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뱃속 이쪽 아래 장기에 있는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중력 때문에 또 내려가려고 하는 이 두 개의 균형 사이에 유하게 이렇게. 그런데 얘가 굳이 입이 더 안쪽에 있지 않고 지금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유연막이 끝쪽에. 저기에 있는 이유는 저기에 음압이 가장 크게 받는 곳이에요. 가장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중력으로, 그 묘한 균형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갈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관략근에 대한 거예요. 관략근이 뭐냐면 그 장기와 장기를 연결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논란 이런 것들까지도 그 관략근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관략근만 잘 풀어주어도 인체 전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중요한 것이죠. 관략근의 위치는 명치 아래 우리 면역의 시작이기도 하는 곳이죠. 흉샘이 있는데 이쪽 여기에 부분 부위가 있어요. 위하고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문, 여기는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오디갈량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췌장관하고 그 담관이 만나는 곳이에요. 십이지장에서. 그 다음에 이쪽은 십이지장 공장 면접부, 그 다음에 여기는 통역관이에요. 지금 요거를 갖고 얘기를, 사실은 인체에 질병이 나타나는 건 이게 전부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갈량근의 상태 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기 저 이장기가 위에요. 이게 위인데 위는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지금 횡격막 안에 반은 걸쳐져 있고 반은 밑으로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음압의 영향을 받고 밑으로는 중력과 양압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계속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수작용 때문에 틈새 탈전 같은 걸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또 역류성 식도염 같은 데서 생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밑으로는 하수들려는 경향이 되죠. 이 둘 사이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되면은 굉장히, 근데 저기는 저 위는 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사실은 밑에 장기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에요. 저쪽은. 그래서 일단 위가 아프다 그러면 내장기가 우울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가 아픈 걸 내장기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많은 인대, 횡격막 인대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십이지장이에요. 그 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 위에서 그 위는 그 음식을 막 미질 상태로 막 해서 밑으로 내려오겠는데 위의 특징이 뭐예요? 음식이 어떤 것만 흡수할 수 있어요, 위는? 그렇죠. 빙고. 위는 단백질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십이지장 입장에서 봐서는 어때요? 위산이 잔뜩 묻어있는 음식이잖아. 근데 위산은 강산이고 녹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십이지장은 어떻게 될까요? 헐고 뭐 배양도 생기고 그냥 녹아버린 거다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위에 끝이지만 저기 열쇠를 위에서 쥐고 있지 못해요. 십이지장이 꽉 쥐고 있어요. 절대로 안 나죠. 나 너 못 보내 하고 꽉 쥐고 있는 그 관략근이 유문이에요. 유문. 여기가 유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를 통과를 시킬 수 있냐. 위 자체는 제가 안 놔주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청하죠. 어디로 가요? 췌장하고 비장으로 가죠. 그래서 그 가장 강한, 최고로 강한 알칼리를 품고 있는 비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거기서 췌장액이 나와요. 그 알칼리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일부도 많이 있을 거니까 잠주로 가서 거기서 문을 또 두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통과를 하게 돼요. 담낭은 그 굉장히 그 넘치는 것들을 받아주는 장기예요. 굉장히. 예를 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놀랬어. 갑자기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 막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떤 큰 논란. 이런 거에 가장 심하게 놀라는 장기예요. 제일 먼저 붙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금체질 같은 경우는 이 담즙샘이 보통 고기체질 같은 경우는 그 담즙샘이 한 8병, 바카스병으로 한 8병 반 정도가 나오는데 한 병에서 한 병 가지고 겨우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고기 지방을 분해할 효소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잘못하면 질병이 발생하죠. 저쪽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회장으로 가는데 이 공회장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움직임이 큰 장기예요. 그러니까 소장을 아까 그 십이지장과 공회장으로 나눠요. 왜 그렇게 나눠놨냐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십이지장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어서 커다란 움직임을 갖지 못하는데
공회장은 굉장히 이 장갑막근에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갖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의 연동작용이나 분절 그런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막중에는 그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막이에요. 흑역막이 이건 장갑막인데 유일하게 흙으로만 되어 있어요. 인체의 어떤 조직도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저거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고정되어 있는 12지장은 경련이나 궤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꼬임이나 섬유종이나 유착 같은 게 잘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부분적 유착이 일어나요. 부분적. 이 유착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돼요. 빨리 먹는 식습관. 빨리 먹게 되면 음식이 처음에 이 앞쪽에 모이게 돼요. 음식이 앞쪽에만 모이게 되면 뒤쪽 장기가 그냥 놀게 돼요. 뒤쪽이 놀아버리면 그냥 그쪽은 뭐 붙어버려요. 그냥 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꼭 씹어먹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저까지 오는 동안은 음식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저기까지 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가 가장 큰 면역샘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실질적인 관략근인데 대장하고 공회장의 접하고 여기가 그 우리 몸의 림프의 7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미세흉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서가 실질적인 소화가 돼요. 여기서 이제 소화가 잘 됐건 못 됐건 여기서 다 흡수하게 돼서 미세흉무나 이런 것들이 한 1억 개 이상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지방이며 뭐며 다 흡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기서 그 소장 라인에 흡수를 못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갔지만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누가 굶고 있어요? 세포가. 세포가 굶으면 혈액을 만들 수도 없고 림프액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팔체질이 좋은 게 뭐냐면 조금을 먹어도 정말 소화 흡수되는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장기에 그 대소를 나누는 그쪽에 약한 장부 쪽에 음식을 줘버리면 저기 흡수 반응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흡수를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해서 내부의 외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으로 나오면 단 한 번도 우리 몸속으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내 장기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여기가 가장 큰 면역샘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장이에요. 맨 마지막 찌꺼기. 우리가 섬유소 그 녹말이나 섬유소나 둘 다 포도당에 줄줄이 끼워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녹말은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다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섬유소는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인체에 아예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주냐?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해줍니다.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가 그 섬유소가 다 완전히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이 돼서 미생물은 그걸 먹이로 호흡으로 써요. 호흡. 그 호흡하는 과정에서 유기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유기산 때문에 또 다른 영양소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일부 비타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지질대사를 할 수 있는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당분대사를 할 수 있죠. 지질대사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면 그 다음에 충치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 주변의 여드름 그 탈취해서 주사하면 어떤 균이 나오죠? 그 주변에 포도상구균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벌써 위산도 통과한 굉장히 독한 거예요. 이미 위를 지나서 뚫고
그 정도로 강한 세균인데 대장이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되면 그 균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뚫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잡아먹는 효소가 발현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그 뇌의 지배, 그러니까 뇌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관은 유일하게 대장뿐이에요. 대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세포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뇌에는 림프가 없다고 했는데 뇌 속에 림프도 발견이 됐죠. 뇌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예전에는 뇌에는 림프가 없다. 그래서 내적 수액이 돌아서 내적 수액이 빼내주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기 연결되는 림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하다. 장청, 내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우리가 근육에서 혹시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안 들어봤잖아요. 가스 나온다는 말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행복 물질, 우리가 해피 호르몬이라고 호르몬은 아닌데 하도 호르몬처럼 강한 작용을 한다 해서 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 대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대장에서 90%가 만들어져요. 자그마치. 그리고 나머지 10%가 뇌와 각막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멜라토닌. 그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소장의 그 장이계 효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건 뭘 하는 거냐면 세포 재생하고 노화 방지를 하는 거고 또 가스트린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거기 얘기했던 아까 간략근데 유문에서 만들어져요. 그 가스트린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할 수 있는 효소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12지장이 있었죠. 그 12지장에서는 뭘 하냐면 KCC라는 포만 중추가 나와요. 그래서 그 포만 중추 자체는 뇌에 있지만 그만 먹어야 된다는 걸 알리는 신호. 그거를 KCC 호르몬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12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뉴런의 개수는 자그마치 척추신경이나 그 말초신경에 있는 뉴런의 개수보다 많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화가 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관을 이제부터는 믿으셔야 돼요. 체질이 나와서 체질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 먹었더니 불편하더라.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제부터 그 직관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장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면역에 관련되는 거 면역에 관련되는 거는 대부분 장관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있냐면 아까 대장과 곤장이 만나는 그 접합부 있었죠.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비림프구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선에서는 T 임파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면역에 관련된 것도 다 내장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는 거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뭐 디스크, 예를 들어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암이 되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은 다 내장계의 침공 반응이 듭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 소화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화를 시키려고 했던 건 참 뭐예요? 뭐 하려고? 에너지요. 그렇죠. 에너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고체 형태로 먹은 음식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세포가 먹어야 돼요. 세포가 먹으려면 완전 고분자가 아니라 저분자 형태여야 되는데 저분자 형태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은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서 비로소 장으로 각 장기에 흡수되게 되고 그랬을 때 진정한 흡수가 된 거고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서 반 이상을 다 버리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얘기를 했는데 부교감신경 세들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육식 고기를 먹어도 되는 체질이에요. 왜냐? 그 육식 지방은
그 36.5도에서 녹지를 못해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녹아요. 한 39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온도가 높지 않으면 그걸 녹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체질들은 다행히 내부에 그 온도를 갖고 있으세요. 혈액의 온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금체질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그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항상 밖을 막는 거거든요. 그 체질은 생선을 먹으면 돼요. 생선에 있는 지방은 36도에서 혈액에 같이 흐르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주면 충분히 되고,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점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다 소화, 또 배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대로 대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8차제 신경테라피 같은 경우는 그 장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관리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체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체질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대장이 간하고 간담이 약해.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역력이나 자유한 치유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정량방은 각종 호르몬이나 림프, 우리가 마사지하고 다 이런 기능 좋아지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다